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오늘 강의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인데 파트 2. 오늘은 세액 감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제미나이 3.0하고 잘 놀고 있는데 제미나이 3.0으로 만든 강의 자료를 가지고 시작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계산서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검토를 순서에서 이제 세무조정계산서의 포괄적 이해, 소득처분, 세무조정, 그다음에 이제 유형별 회계처리 이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하게 될 거고 일반화된 오류 유형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액공제 감면도 지금까지 했던 공제 감면은 소개의 개념이고, 이제 누락되고 있는 거라든가 어떤 감면율을 계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법인세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이게 또 이거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3호서식 말씀드렸고, 전체 흐름에 대한 강의, 인포그래픽 강의를 해드렸고,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납부할 세액을 상세 분석해서 어떤 부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이 납부할 세액 계산하기 전에 위에 보면, 네, 여기로 보면, 요 납부할 세액 계산할 때 산출세액이 나오죠. 잠깐만요. 여기 이제 요 산출세액이 나와요. 요 산출세액이 예를 들면 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뭐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할 거고, 요 금액이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요거를 뺀 나머지가 이제 8천만 원이 차감세액이고, 요게 이제 적용 제외, 최저한세 적용 제외세 공제 대표적인 게 이제 R&D. 그 다음에 이제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청년 창업이 100%거든요. 요게 법인세가 공제가.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제 100% 감면해 주는 거니까 그 개념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R&D 세액 공제는 2월 공제가 가능하지만 청년 창업은 안 받으면 감면이라는 건 2월 공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부분은 요거예요. 여기 감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 감면은 우리 지방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과밀 억제 권역, 성장 보존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유사항 한번 체크해 볼게요. 노션에서 크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공유 확인 한 번만 해보고, 역시 안 돼 있군요. 자, 다시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 일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세무조정 계산서 강의는 내가 세무 컨설팅이나 회계 컨설팅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좀 죄송하지만 좀 아직은 좀 안 된다. 혹은 나는 이 부분은 뭐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굳이 뭐 안 보셔도 되고, 또 제가 이 강의를 멤버십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을 문의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전화 상담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비 주고 들어오셔서 또 괜히 어려워서 못 보시고 그러면 강의비만 날리는 꼴이 되니까 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데 뭐 내가 회계나 아직 세무 컨설팅에는
좀 약간 미비하다, 뭐, 그러신 분들은 굳이 멤버십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좀 깊이 있는 그 회계, 세무, 컨설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멤버십 강의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실 거니까. 연초에 법인 컨설팅 강의를 한 8시간짜리를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좀 오프라인 강의를 할 예정이고 다음 주나 1월 초쯤에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런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자, 8강이고 오늘은 이 세액 감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부분과 창업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제 사촌 동생이 회계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항상 가끔 이제 누구야 이게 창업이니 하고 물어보면 첫 번째 답이 형님, 이게 창업은 정말 제가 함부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가 먼저 답변이고 아주 너무 우리가 너무 이제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 건 답을 하고 또 쉽게 답할 수 있는 걸 제가 질문도 하지 않겠죠. 저도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헷갈린 내용을 우리 그래도 기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우리 동생 회계사한테 물어봐도 이 창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답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컨설팅 하실 때 창업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고,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뭐 과밀 억제 권역이냐, 성장 보존 구역이냐, 아니면 뭐 자연 보존 권역이나 이런 거 보실 때는 토지임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 아니면 해당 소재지에 그 뭐 시청 혹은 뭐 군청 이런 곳에 세무 담당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하셔서 지금 내가 공장 짓는 곳이 어떤 곳이요? 하고 물어보는 게 더 빠른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밑에 가서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헷갈려서 AI도 물어보고 뭐 포탈도 검색해보고 뭐 딥서치 기능도 돌려봤는데 제 상식과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 좀 애매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실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세 가지 아셔야 됩니다. 2025년 세법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뭐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거는 뭐 세액의 그 산출세액의 자, 이 세액 감면은 산출세액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제는 쓴 돈의 일정 비율을 혹은 이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채용한 인원의 뭐 어느 정도를 이런 형태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르다. 그건 좀 알고 계시고. 보통 이제 우리가 수도권 기준으로는 뭐 제조업은 20%다, 뭐 도소매업은 10%다 이렇게 업종별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업종별로 차이도 있고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에 따라도 다르다. 그 부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중소기업 이건 사실은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큰 거죠. 5년간 50%. 그다음에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이제 50에서 100%. 요게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과밀 억제 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큰 차이가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왜 이제 이 청년 창업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세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거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에게 너 창업해라 해서 뭐 창업 자금을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창업을 했는데 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하면 예를 들면 뭐 50%다. 예를 들면 세금 법인세 감면율이. 그런데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 벗어난 곳, 뭐 성장 보존 권역이나
자연 보존 권역에 창업하면 100%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창업, 현재 이제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 중에 자제분들이 이 청년인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감면을 해줄 때에는 그만큼 꼼꼼하게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 당국에서는. 특히 청년 창업, 과밀억제 권역 외적에서 할 경우에는 100%니까 당연히 요건을 잘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컨설팅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꼼꼼히 체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게 다음 시간에 이제 세무조정계산서 서시 보시면서 이 감면율 계산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감면율은 간혹 이게 참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되는데 감면율을 적용을 감면율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한 경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컨설팅을 시작한 기업이 매출이 제법 되는 이제 외감 기업인데, 이 회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수도권에 있고, 하나는 이제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 계신 곳에서, 지방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두 군데, 수도권에 있는 회사와 대표님은 같으니까, 지방에 있는 회사 두 군데 그 기장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감면율이 똑같아요. 20%씩. 이제 올해 추도감사가 들어가거든요. 한 곳은 이제 지방에 있는 건 안 들어가고. 근데 여기는 분명히 20%가 맞아요. 지금까지. 여기는 이제 지방은 20%가 아니죠. 근데 20%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과세 표준과 감면소득이 같지가 않아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거든요. 같은 경우도 있죠. 그냥 다른데, 이거를 그냥 같이, 예를 들면, 과세 표준이 10억인데, 감면 대상 소득이 9억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면세액은 산출세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감면율 20%라고 할게 20%인 거잖아요. 그럼 몇 프로가 되죠? 18%인가? 뭐 이렇게 감면세액이 작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거를 10억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감면율 20%가 100%다 적용이 되니까 20% 감면이 되면 예를 들면 감면세액을 20% 적용했을 때 감면세액이 뭐 1억이다. 그런데 감면소득이 9%일 때, 10분의 9일 때는 감면소득이 당연히 예를 들면 뭐 8천일까요? 9천일까요? 계산을 못하게 예를 9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9천만 원이 맞는데 이 1억으로 이 1억으로 적용을 해서 세액 감면을 받으면 당연히 1천만 원 세금을 과소 신고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제가 서식을 보면서 어떤 서식을 보고 어디서 감면소득과 적용대상 소득이 뭔지 그리고 감면소득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서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이렇구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업종도 도소매, 도소매 하얀색으로 해놨다. 자, 도소매, 뭐 제조, 건설, 뭐 지식 기반 해서 뭐 10, 20, 20, 20인가? 헷갈리네. 20이 맞을 겁니다. 자, 중기업일 때 소기업, 중기업이 되면, 자, 도소매 기준 중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50억. 제조는 120억인데, 일부 제조업은 80억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은 80억. 이렇게 이하라야 소기업이 적용이 되고, 그거에 넘어가면 중기업이죠. 이건 알고 계실 거니까. 그리고 중기업은 수도권 내에서는
중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권 외에는 요 퍼센테이지로 적용이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참고로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됩니다. 1억 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안 돼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그 세액 감면은 고용인원 감소가 되면 감소에 대한 그 비율만큼 또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 뭐 일반 벤처. 청년 창업은 또 이런 거죠.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과밀 권역 내에서 청년 창업은 50% 감면해주고, 과밀 억제 권역 제외는 100% 감면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5세에서 30세 병역 차감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자, 일반적인 창업과 벤처 다 50%. 근데 과밀 권역 내 일반 창업은 감면이 없습니다. 이 감면이 없다는 게 창업 감면이 없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되고.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래서 청년 창업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 창업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하는 게 뭐 대부분은 뭐 보소매, 건설, 제조, 사업 서비스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소상공인들에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식당을 차렸어요. 청년이 청년이 식당을 차렸어요. 청년 창업 해당이 됩니다. 요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2025년 세법 개정안에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분류에 대한 매출액 범위가 좀 변동이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제조업 기준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얼핏 지나가다가 그 기사로 본 거라 확정적이진 않은데 세법 내용을 좀 제가 다음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강의할 때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제조업은 뭐 140억 이상, 도소매업 좀 늘었고, 이 식당이 중소기업 특별세 가면 한도 그 중기업, 소기업 부분이 15억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30억으로 아마 상향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거래처 중에 혹시 식당들 15억이면 제법 큰 식당이거든요. 30억으로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못 받던 식당들이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뭐 몇백만 원에서 뭐 한 2, 3천만 원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컨설팅 하시는데. 자, 청년 창업 일반 벤처는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 해당하는 거지만, 우리 성장 관역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해서,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이라고 여러분들 그 포탈 가셔서 과밀 억제 권역 치시고 이미지로 들어가시면 대한민국 서울시랑 이제 경기도권을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해 놓은 그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구분해 놓은 3대 권역 구분해 놓은 지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디고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디고 그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이 어디고 뭐 자연 보존 권역이 어디다 이게 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등등등 일부 포함 인천의 대부분이고 남양주 일부, 시흥 대부분은 이제 과밀억제 권역이다. 지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 밑에 그 다 그 시, 뭐 군 이런 그 지역명도 다 나와요. 참조하시고요. 성장관리권 여기면 혜택이 없다 여기는 거의. 그리고 이제 혜택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보존 권역. 여기는 이제 혜택보다 뭐가 아니면 좀 공장 짓기가 쉽지 않다. 뭐 수질 보존, 자연 보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연 보존 권역이라고 정해놓은 거거든요. 자, 과밀 억제 권역은 여기다는 흔한 말로 그런 거예요. 뭐 짓지 마. 뭐 짓지 마. 이 개념이고 성장 관리 권역은 야, 과밀 억제 권역에 할 거 요 성장 관리 권역으로 옮겨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면은 혜택을 줄게.
자연보존 권역은, 야,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린벨트처럼, 야, 여기는 좀 보존해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참고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이제 인천 남동공단. 인천은 과밀 억제 권역이거든요. 대부분 보세요. 인천 대부분은 과밀 억제 권역인데, 남동공단과 시흥, 반월, 안산, 여기에 이제 특수 공단 있잖아요. 요 공단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참조하시고. 제가 이제, 요거를 왜 예외 구정을 했냐면, 밑에 써놨는데, 좀 헷갈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표님 상담하면서, 그때 내가 내용이 좀 헷갈려서 좀 기억하고 있다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주요 산업단지 세액 감면 판정, 이게 뭐냐면, 과밀 억제 권역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성남 상대원동에 가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하이테크 밸리, 하이테크 밸리 이제 성남 상대원 일반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제가 요 인천 남동공단과 반월시야공단처럼 예,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 구로, 지벨이라고 해서 디지털 단지 가사는 이제 GX는 엄청 많은데.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요쪽에 가실 때는 그 가시는 기업의 주소지를 토지 이음에 한번 좀 쳐보세요.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다라고 나오는 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나 통틀어서는 네, 성남 하이테크 밸리와 구로, 서울 지벨리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성남이 과밀 억제 권역이고 서울이 과밀 억제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군데를 뭐 포탈도 검색해보고 AI한테도 그 딥서치 영어도 물어보고 하는데 그 답은 하여튼 과밀 억제 번역이 맞다. 그리고 저도 맞다라고 봐요. 혹시 제 의견이 틀렸으면 제 구독자 여러분이나 혹시 제 구독자 여러분 중에 가끔 세무사님도 계시던데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수정해야 되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해야 되면 수정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요 권역, 3대 권역, 예, 과밀 억제 권역, 요 부분, 그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요 부분, 자, 요 과밀 억제 권역 요 부분과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컨설팅 하실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창업이에요. 창업이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러분들 그 창업 관련 얘기를 하실 땐 꼭,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래처 A 대표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대표님이 이제 우리 아들한테 뭐 창업을 해주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 창업 감면 세액공,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뭐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업이 무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이래버리면 곤란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자,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예를 들면 뭐 창업가면 세액공제, 우리 저기 뭐죠? 창업자금 증여특대를 통해 5억을 줬어요. 그리고 창업해 그랬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기계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볼트를 만드는 회사를 해요. 제법 크게 잘하고 있는데 아들한테도 똑같은 볼트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바로 옆에다가 지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창업으로 인정 안 되거든요. 그냥 자산 그대로 이전해서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은 창업으로 인정이 잘 안 되니까 조심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괜히 이게 창업이 다 됩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창업 얘기를 한번 좀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개인 사업자 A가 폐업을 하고 법인 B를 설립을 했는데 업종이 동종업계다 그러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정이 조직 변경이거나 법인 전환으로 본다는 거죠. 법인 전환은 창업이 아닙니다. 법인 A를 폐업을 하고 법인 B를 설립을 했어요. 동종이에요. 창업이 아닙니다.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법인을 설립하든 개인을 설립하든 다른 업종을 창업했다. 이건 창업이에요. 다른 업종. 이종은. 요거는 뭐 아실 것 같고. 근데 이게 예시가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뜻하지 않는 예시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장소에 해요. 개인 A가 폐업을 해요. 개인 A가 폐업을 하고 다른 곳에 법인 B를 설립을 해요. 그런데 동종이에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하면. 그러면 창업으로 보는 경우는 뭐냐? 이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 설명을 저도 좀 어렵게 보고,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실무상 가장 주의할 점은 개인을 폐업하고 타 지역에 동종의 업을 창업을 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단순히 지역과 법인격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자산,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가 있다면, 요게 중요해요. 포괄적인 승계. 죄송합니다. 코가 안 들어서. 과세관청은 이를 창업이 아니고 법인 전환으로 봐서 감면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보수적 의견이 필요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답변을 주시고 반드시 저는 이런 헷갈릴 때는 요 해당 기장세무사님과 통화를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저는 생각보다 제 거래처의 기장세무사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요. 왜 하냐면 그쪽 그 세무사님들도 내가 컨설팅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도와주십시오는 거고 또 그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세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모르면 해당 기존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들한테도 꼭 물어보셔서 판단을 하세요. 창업은 특히 창업은. 어, 개인 A를 설립을 해요. 폐업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다른 곳에 개인 A가 또 설립을 한다. 동종이다. 이거는 이제 사업을 이전하고 확장한 거로 보기 때문에 창업이 아니고. 법인 A를 폐업을 하고 법인 B를 설립을 해요. 요거는 별도 법인으로 본다. 그래서 창업으로 본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종의 다른 업종은 이건 다 당연히 창업이죠. 이건 당연히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업 부분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뭐 저한테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주변에 해당 세무사님한테 꼭 정말 꼭 특히 아마 이런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줘서 자식들이 창업할 때 청년 창업 관련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 창업이 아예 다른 업종이야. 예를 들면 아버님이 제조하는데 아들이 뭐 도소매를 해. 이러면 창업이에요. 근데 같은 업종을 하게 된다 이러면 창업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봐야 됩니다. 뭐 지역, 위치, 자산의 승계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또 뭐 거래처를 뭐 넘겨준다든가 이런 사업권을 넘겨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 답변을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 정도 강의는 좀 한번 들어볼 만하다 그러면 멤버십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꾸준히 좀 잘 들어가서 보세요. 천천히 꼬박꼬박 보시고 멤버십 여러분들 대상으로 다음 주에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창업, 이 세액 감면을 세무조종계산서에서 어떤 서식을 보고 어떻게 검토하는지를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도 이제 끝나네요. 그렇죠? 벌써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2025년 유종의 미 거두시고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